A매치 기간에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라가 있고 여전히 리그 우승 경쟁이 가능한 가운데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경질을 할 것이다. 뭐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토트넘 팬들이 너무나 선임하고 싶어했던 토마스 투엘 감독 선임까지 완료했다. 지금 긴급 속보 아닙니까? 예, 뭐 물론 그가 나겔스만 감독이 경질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은 나오긴 했었어요. 특히 이제 그 레버쿠젠전 패하고 나서의 보드진들의 반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격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올 줄 몰랐죠. 예, 정말 예상치 못할 타이밍에 단독 보도들이 나오다가 뭐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오피셜을 남겨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신력 높은 매체들이 다루고 있는데 네. 일단 이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순서부터 살펴보면 이탈리아 출신의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바이에른 뮌헨이 나겔스만 감독을 경질할 것이고 토마스 투엘을 후임으로 선임할 것이다라고 가장 먼저 알렸어요. 근데 이 로마노가 독일 쪽은 조금 정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분명히 이 소식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먼저 지금 전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다라고 보입니다. 뭐냐면요, 독일 쪽에서 이미 엠바고가 걸려 있었을 거예요.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로마노하고 이제 폴크하고 친하잖아요, 둘이. 예. 그래서 SNS도 둘이 자주 멘션도 주고받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폴크가 흘린 게 아닌가, 로마노한테. 네, 이건 추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 근데 아직 확정적이다까진 아니었고 여기서는 약간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였죠.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또 업데이트를 한 게 이제 컨펌드를 썼으니까 이건 이제 약간 긴가민가 뭐 약간 좀 마지막 여지를 남겨놨었지만 끝났다. 토마스 투엘이 새로운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 되는 것에 완전히 합의했다. 이 얘기는 나겔스만 이미 경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엘 감독은 이제 합의를 했고 이제 곧 문서화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그게 오늘이라고 했는데 이게 유럽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목요일 밤 늦게나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로마노의 보도 이어서 이제 독일의 최대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나왔죠. 예, 바로 나온 거는 이거는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기사들이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엠바고가 걸려 있었던 거죠. 엠바고가 걸린 거니까 이제 로마노한테 이렇게 흘려서 먼저 터트리게 하고 그러면 이제 엠바고가 깨진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도들이 쫙 나오게 된 건데 비트지에서 이제 독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겔스만 경질하고 투에 선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레버쿠젠전 패배에 대한 그 브라쪼 그 살리하미치치 단장의 이제 인터뷰 내용이 있는 거죠. 이건 바이에른의 경기가 아니다. 바이에른의 그런 투쟁심이라던가 그리고 공격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경합 과정에서도 전부 다 패했다. 나는 이런 경기를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렬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중요한 게 저희가 뭐 이미 지난 주말에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에게 졌네. 그러면서 이제 알론소 감독 얘기도 나오고 뭐 사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바이에른이 이변의 패배를 당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저도 경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결과도 결과인데 내용적으로 좀 실망스러웠다. 그게 더 문제였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경질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거긴 하거든요. 이례적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들을 했었다 보니까. 근데 실제 이제 그 경기 내용을 보면요. 물론 뭐 점유율은 바이에른이 6대4로 앞서긴 했지만은 이 기대 득점이 레버쿠젠이 2.01골 반면에 바이어는 0.95골 이게 차이가 크게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진다고 하더라도 기대 득점이 높은 경우가 있거나 혹은 상대가 거의 수비만 하다가 역습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날 경기는 확실히 레버쿠젠이 이길만 했다. 예, 거기다가 뭐 코너킥도 5대3으로 레버쿠젠이 더 앞섰고 그냥 레버쿠젠이 이길 만한 경기였거든요. 그냥 바이언이 지더라도 거의 이변에 그리고 또 이제 자기네들이 공격하다 역습당하면서 지는 패턴들인 건데 이건 경기 내용 자체가 발렸으니까 특히 비르츠가 날아다녔거든요. 레버쿠젠이 비르츠가 부상 복귀하고 나서는 확실하게 확 올라오면서 최근 5경기 4승 1무인데 그래도 레버쿠젠한테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한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레버쿠젠의 감독이 사비 알론소인데 사비 알론소가 사실 감독 경력이 일천해요. 이제 막 그 감독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제 레알 소시에다도 이근 팀 감독을 하긴 했지만 이 감독 수싸움에서 밀린 거 아니냐. 비르츠바를 얘기하기엔 바이에른에도 좋은 선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키커지 역시도 이제 나겔스만 경질하고 투엘을 부임할 것이다라고 사인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적어놓은 거죠. 이 정도 보도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국으로 치면 BBC 스카이 스포츠 나온 것 수준이다. 오피셜만 남았다. 저기 이제 펠트 누어 노흐디 운터 슈리프트가 이제 단지 사인만 안 했을 뿐이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투엘이 와서 계약서에 사인하면
하면 네. 끝이다. 합의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뭐 경기 내용이 안 좋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우선 실질적으로 순위표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1위에서 내려왔잖아요. 예, 현재 2위고 거기다가 이제 다음 경기가 바로 이제 도르트문트하고 대여 클라시커거든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한국에서도 바이에른 이제 팬클럽 있는 거기서 그 줌으로 다 같이 이렇게 그 단체 관람을 한다고 하다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오 피사로도 와가지고 그 팬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뭐 질문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예, 이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기도 합니다. 예,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런 감독 경질 교체 타이밍은 보통 이제 A매치 기간 조금 준비할 시간이 있을 그렇죠. 때 하는데 그걸 이제 노린 거죠. 특히 바이어는 그래 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안첼로티 경질을 했었을 때도 그 A 매치 기간에 안첼로티를 날리고 하인케스를 부임시켜가지고 그래서 하인케스가 A 매치 가 있는 비달한테 너 빨리 오라고 뭐 훈련시키겠다라고 그래서 비달이 그 A 매치 딱 한 경기만 뛰고 그때가 평가전 기간이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 경기는 그냥 와가지고 일주일 먼저 훈련들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바이어는 특히나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 그냥 날려버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여기서 주춤한다면 혹시나 여기서 분위기가 흔들리면 리그 우승도 놓치고 막 솔직히 챔피언스리그 네. 8강도 맨체스터 시티랑 하는데 거기서 미끄러지면 정말 이번 시즌 빈손이 될 수도 있다. 그 네. 위기감이 내부적으로 컸고 네. 그 이유는 레버쿠젠과의 경기 내용이 너무나 안 좋았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플러스 선수단과의 좀 마찰 문제 요것도 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앞에 두 개는 지금 당장 경질시키게 된 계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레버쿠젠전에 무기력하게 패했던 거가 이제 1위에서 밀려난 거. 근데 이제 잠재적인 경질 이유는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나겔스만이 선수단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은 예전부터도 있었어요. 예.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노이어하고의 마찰이 있었거든요. 타팔로프스키 코치하고의 골키퍼 코치하고의 마찰도 있었고 물론 뭐 타팔로프스키가 뭐 문제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경질시키면서 노이어랑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사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나겔스만이 경질됐다라고 하니까 현지 SNS에 다 노이어가 기뻐하고 있는 것들을 막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승자는 나다. 예. 나겔스만 너가 아니다. 네, 참고로 이제 뭐 타팔로프스키 코치와 골키퍼 코치와 이제 노이어와 뭐 바이언의 이런 마찰 관련된 얘기들은 만약에 이번 영상을 많이들 보시면은 예, 제가 후속으로. 따로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면은. 네, 워낙 흥미로운 그 스키 사건을 필두로 노이어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저희 준비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바이에른 뮌헨 소식에 관심이 많으시면 저희가 후속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나겔스만 감독 분명히 지금 선수단 관리 문제, 그 최근 리그에서 부진 포함한다면 경질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한 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뭐 굉장히 강력했고 특히 조별리그에서 어려운 조를 압도적으로 뚫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언이 어쨌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것도 죽음의 조에 있었죠. 바르셀로나, 인테르랑 같이 있었죠. 그 16강도 파리 생제르맹이었잖아요. 죽음의 팀을 만난 거였는데 전승으로 올라왔거든요. 현재 유일한 전승팀이고요. 저기 이 실점이 이미 16강을 확정 짓고 나서 빅토리아 프리젠한테 그렇죠. 실점한 거예요. 도리어 바르셀로나, 인테르, 파리 생제르맹한테 6경기에서 무실점이거든요. 네, 정말 사실 본인도 라이프치 시절에 이제 챔스 4강 갔을 때 그 한을 여기서 푸는구나. 내가 이루지 못했던 챔스 우승의 꿈을 올 시즌에 좀 이루겠구나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 가능성도 꽤 높게 점쳐졌는데 사실 좀 이건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닐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최근 성적인데 일단 월드컵 이후에 3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치면서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칸셀로 영입하고 그러면서 또 상승 무드 탔었다가 항상 바이에른만 만나면 미치는 메넨글라드바한테 패하고 그러고 이제 4연승 달리다가 레버쿠젠한테 패한 건데요. 예. 뭐 그러니까 월드컵 이후에 첫 3경기 흔들린 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냥 레버쿠젠전의 졸전이 크지 않았나 싶긴 해요. 예, 사실 저는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사실 요 정도의 성적은 이전에 다른 바이에른 감독들도 없었던 게 아니고 사실 네. 이 정도 한 3-4달 정도에 2번 진 거 가지고 경질을 한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여드린 것인데 전반기가 좀 더 안 좋긴 했었죠. 월드컵 예. 이전에. 예. 예,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호성적은 조금 말씀하신 대로 경질까지 간 결정에 대해서 나겔스만 본인은 좀 많이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타이밍이 왜 중요했냐를 보시면 4월달 일정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강호들하고의 연전이 있는 건데요. 일단 뭐 도르트문트하고 대여 클라시커가 당장 있죠. A매치 휴식기 끝나고 4월 2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정말 빅매치 말씀드린 네. 대로 1위 쟁탈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투엘 부임하면 굉장히 재밌겠네요. 왜냐면 도르트문트 보드진하고 투엘하고 완전히 척을 졌거든요. 네. 그
버스 테러 사건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정까지 증인으로 등장하면서 둘 사이에 굉장히 악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좀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하고의 포칼 8강전 있고요. 또 이제 프라이부르크와 리턴 매치가 있고 이건 분데스리가죠. 그 다음은 근데 이제 현재 프라이부르크가 물론 뭐 후반기 와가지고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는 팀이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8강 1, 2차전이 연달아서 있죠. 물론 뭐 그 사이에 호펜하임은 약팀이어서 빼도 되고요. 그러고 이제 마인츠도 월드컵 이후에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니까 까다로운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프라이부르크가 뭐 분명히 바이에른보다 전력이 약하다고 해도 분명히 단단한 팀이고 또 연속으로 만난다면 둘 중에 한 경기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엔 이 일정 세계 대회를 또 병행하고 있는 토너먼트가 이어지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 분위기를 수습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고 반전이 필요하다. 투헬 감독이 와서 이 중요한 경기들을 또 잡는다면 또 투헬 감독 입장에서는 물론 이미 바이에른이 챔스에서 순항하고 있긴 했지만 첼시에서도 중도에 와서 챔스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런 또 역사를 또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게스만 감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보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그러니까 투엘도 좋아하고 나게스만도 좋아하는데 투엘은 제가 좀 전술적인 유연성이라던가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높은 감독들을 좋아해요. 근데 투엘은 성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나게스만을 조금 더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근데 나게스만 감독 이렇게 과감하게 경질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래도 투헬이 FA로 있고 투헬 같은 급의 감독을 바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그리고 이 맨시티를 상대로 투헬 감독이 첼시 시절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 점들까지도 고려한다면 투헬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옵션이 나겔스만의 경기를 좀 부추긴 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뭐 최근 두 경기는 패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맨시티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긴 했었죠. 어쨌건 이래저래 뭐 투의 선임은 흥미로운 요소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나게스만이 어디로 가게 될지도 상당히 흥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나게스만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도 고민하게 될 거예요. 실제 바르셀로나는 나게스만 감독도 바르셀로나 감독을 하고 싶다고 했고 바르셀로나 역시도 나게스만을 진지하게 고려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게스만이 매물로 나온다 이러면은 사비도 어떻게 될지 모를걸요. 우승을 일단 전 차비가 지금 저는 차비를 날리고 나게스만 하기에는 유럽 대항전에서 너무 안 좋잖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은 라리가 우승이 유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올여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그럴 만한 당위성은 없긴 하죠. 지금 국내 대회 다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당장 지금 그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제들 해결하기도 바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나겔스만을 경질시켰다고 할 수 있는 사비 알론소를 더 원한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근데 이러면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얘기가 레알 마드리드도 어쨌건 간에 투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원치 않은 거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레알 마드리드는. 근데 나겔스만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투헬 감독이 계속 진짜 FA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또 토트넘을 기대하는 토트넘의 경기를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투헬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셨을 텐데 이 희망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투헬 감독은 결국 본인이 원했던 빅클럽으로 가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토트넘은 어떤 감독을 선임하게 될지 나겔스만이 매물로 나왔는데 혹시나 나겔스만도 토트넘과 연결될 수 있을지 앞으로 정말 더 급박하게 벌어질 유럽 빅리그의 감독 교체 상황 한준TV에서 빠르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